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여러분, 두목렉 강희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8월 23일 날 있었던 3회 필기 1과목 산업기사 기출문제를 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데이터베이스니까 고득점, 만점 욕심낼 과목이죠. 자,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 필기와 실기에서 여러분이 함께 학습을 해야 할 범위의 내용이기 때문에 필기에서 꼼꼼히 하시는 거를 매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 회차 기출문제는 SQL 문제 여전히 나왔는데 다른 회차보다는 SQL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 .5라고 한 건 전산영어 쪽에 한 문제가 SQL 명령문 출제가 돼서 자 2.5라고 했고요. 자, 이 회차의 특징이 가장 최근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1과목의 특징은 자료구제 문제가 20문제 중에서 5문제 이상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회차의 자료구제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정렬과 관련된 문제가 보통은 한 문제 출제되는데 정렬 3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해설 강의가 좀 길어질 수 있으니 여러분이 단답형 문제는 짧게 확인을 하고 가시고 풀이를 요하는 과정 살펴보실 분들은 천천히 따져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데이터베이스 100점 맞는 과목이라고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자칫 실수하면 한 문제라도 놓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꼼꼼히 여러분이 최신 기출 기준으로 해서 자 2년치 꼭 살펴보고 손으로 한 번 정도 정렬 문제나 계산 문제 풀어보시면 시험장에서도 꼭 맞으실 수 있으세요. 자, 기분 좋게 1번부터 20문제 살펴볼 텐데요. 자, 1번 문제는 DB의 개요 쪽에서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산업기사 필기 시험이 CBT 시험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명확하게는 2020년 4회 시험은 CBT 시험이에요. 자, 컴퓨터 모니터 속에서 여러분이 밑줄 긋지 못하고 문제 풀을 땐 앉는 것은 틀린 것은 어떻게 해요?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니터 매립형일 수 있습니다. 저 하단으로 봤을 때 여러분 시스템 카탈로그 저것만 키워드가 아니고 아는 것은 틀린 것은도 꼭 따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산업기사 점점 지문 길어집니다. 단답형이 아니고 이렇게 설명형 보기가 좀 장황하게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시간 부족하지 않습니다. 꼼꼼히 살펴볼게요. 자,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놓은 DB입니다. 자, 카탈로그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뭐에 대한 카탈로그? 시스템 자체에 관련 있는 다양한 객체에 관한 정보를 정의 내린 내용이 시스템 카탈로그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시스템 카탈로그들이 생성이 되면 자, 어떤 형식으로? 자료사전. 자, 자료사전에 저장되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자료사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 뭐요? 자료사전과 같다. 아주 정확하게는 자료사전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위치 속에 있는 내용이 시스템 카탈로그고 그 속에 있는 데이터가 뭐요? 메타데이터라고 이 세 가지는 연결해서 여러분이 키워드로 연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결성하면 데이터베이스와 매우 밀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 무결성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죠. 자, 시스템 카탈로그 역시도 무결성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 사용자가 일반 사용자도 있고 시스템 관리자도 있고 응용 프로그래머도 있는데 정말 끝단에서 외부에서 일반 사용자가 내용을 어디의 내용? 시스템 카탈로그 자료사전의 내용은 살펴볼 수는 있어야 돼요. 자,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자, 그럼 답 뭐예요? 3번 체크하시고 자, 객체라고 나와 있는 1번 문제에 보시면 기본 테이블 뷰 인덱스 패키지 접근 권한을 객체 단위로 생성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객체화해서 저장하는 게 시스템 카탈로그입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 20문제 중에 한 문제 매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테이블 뷰, 인덱스. 앞에서 제가 객체라고 좀 어려운 용어를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여기에 키워드는 뭐? 제거.
단위가, 그쵸? 존재 단위, 객체 단위. 객체 단위로 이미 존재한 거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SQL 문제입니다. 명령문 간단하죠. 자, 뭐예요? 2번에 drop 명령이죠. 자, 그럼 drop은 제거, create는 뭐예요? 반대로 최초에 만드는 생성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 alter까지 묶읍시다. 뭐예요? 수정, 생성해서 고치는 건 alter고요. 클로즈는 없죠. 자, 시험 20문제 중에 한 문제는 매회 DDL, DML, DCL 구별하는 문제 나오는 거 기억하시면 자, 벌써 2문제 맞으신 거예요. 시험장에서.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계 해석. 관계 해석도 관계 대소와 더불어 매회 한 문제 나오죠. 이번 회차는 관계 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틀린 것은. 자, 그럼 뭐예요? 대부분은 관계 해석 자체가 틀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틀린 거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되는 관계의 대수에 대해서도 설명이 보기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해석, 관계 데이터 연산에 표현하는 방법이다.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연산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관계 데이터의 연산을 표현하는 방법은 2가지. 관계 대수와 해석 있는 거 체크하시고, 자, 원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정보 알아와. 자, 그런데 그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유도하는지 어떻게 뭐예요? how 방법까지도 알려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언어를 절차적인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절차적인 언어, 이 2번 보기 자체는 설명이 맞아요. what과 how 다 알려줘. 절차적이구나. 자, 그런데 이 절차적인 건 관계 대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예요? 관계 해석은 비절차적이구나. 이거 정도 구별은 꼭 하고 가셔야 20문제 중에 한 문제 맞으시죠. 자, 구체적으로는 튜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 있고요. 관계 대수로 표현한 결과가 동일하다라고 4번에 자, 나와 있는데, 자, 실제적으로 지금 3번 문제는 산업기사 수준의 표현하는 출제 문제는 아니고요. 개편 전 기사 수준으로 보기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산업기사 분들이 아무리 기출문제가 반복이 된다라고 하고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어도 시험장에서 집중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4번 볼게요. 트랜잭션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트랜잭션의 특징입니다. 자, 트랜잭션의 특징. ACID 기억 꼭 하셔야죠. 가장 중요한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연속성과 관련해서 자, 보시면 영어로 보기가 나왔어요. 저희 과목이 5과목이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기를 보고 그래도 기억을 좀 IT 분야에서 언급하는 용어들 꼭 익숙해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트랜잭션 특징 중 all or nothing. 자, 액션인데 변하는 액션, 일관된 논리 연산들의 묶음을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하죠. all, 모두 또는 아무것도 수행을 하지 말아라죠. 하려면 다 하고 all 아니면 nothing 하지 말아라. 자, 트랜잭션 연산은 DB에 모두 반영되던지 아니면 안 한 거, 하다 만 건 안 된다라는 특징은 뭐예요? 원자성입니다. 자, 영어로 나와 있죠. 원자성. Atomic City, 원자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위다라고 해서 원자의 특징을 의미하는 용어이죠. 자, 말고도 여러분이 다른 일관성이나 격리성이나 영속성에 대한 설명 읽고 꼭 두시고요. 출제는 원자성이 제일 많이 돼요. 자, 5번 볼게요. 자, 5번. 데이터베이스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먼저 볼까요? 자, 보기 보면 외부 개념 내부 관계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스키마 하면 뭐죠? 스키마 하면 여러 가지 논리적인 구조와 제약을 정의 내린 거죠. 그죠? 근데 그 정의를 이렇게 3단 구조로 내렸어요. 자, 외부. 누구 입장에서? DB 입장에서. 저 구조 입장에서 외부 스키마가 있고요. 자, 외부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외부에 여러 개 있는 걸 하나로 논리적으로 뭉치죠. 개념 스키마, 그리고 물리적인 저장 베이스의 내부 스키마에서 이쪽이 바깥쪽이고 안쪽이죠. DB 쪽에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접속해요? 외부에서 접속하는구나. 다양하게. 그런 개념에서 이걸 하나로 만들고, 자, 이걸 물리적으로 3단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자, 5번 정의 기억하시고 외부 스키마 출제가 됐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6번은 자, 설계 단계에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리가 먼 것은, 자, 그러면 설계 단계는 3단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별하셔야죠. 개념 설계가 있을 것이고, 그쵸? 개념적 설계. 자, 개념적 설계 다음에 뭐예요? 논리적 설계. 그리고 나서 물리적 설계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닌 것은, 자, 뭐요? 개념이나 논리에서 정해야 되는 게 보기에 하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자, 설계 옵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트랜잭션 처리량. 그죠? 트랜잭션 처리량이 만냐 정리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자, 물리적이니까 공간적인,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 하면은 실제 운영에 있어서 성능적인 면을 정말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트랜잭션의 처리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비해야 되죠. 어떻게? CPU 속도. 그쵸? 자, 공간, 용량, 메모리 용량, 마찬가지로 시간. 자, 프로그램의 양은 DB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자, 염두해야 할 게 아니죠.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물리적 설계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저장 레코드 양식을 설계하거나 레코드 집중의 분석 설계하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 경로, 트랜잭션 세부 설계 이런 단계를 하는 게 우리 정보 처리의 문제와 연관돼서 출제가 되는데 이번 회차는 물리, 그럼 다음 회차는 논리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 문제는 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이번 회차는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설계. 자, 어떻게 해요? 개념 논리 물리입니다. 개념 논리 물리입니다. 자, 해당하는 것은 자, 개념 스키마를 자, 이미 개념 스키마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디에서? 개념적 설계에서 평가 정제하고 자, 목표 DBMS에 따라 서로 다른 논리 스키마를 설계한다. 개념 스키마는 개념 설계에서 했고 나는 논리 설계에서 논리적 스키마를 설계하는구나. 자, 뭐에? 목표 DBMS에 맞춰 구조 따진다. 좀 어려운 식의 설명이 나와 있어요. 산업기사 난이도 올라간 거 보시는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좀 장황 보기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히 읽으시면 힌트 있습니다. 자, 파일 나왔어요. 파일의 저장 구조, 액세스 경로 저장한다. 뭐예요? 물리 설계 단계에서 하는 거죠. 자,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로. 이것도 물리 설계. 자, 그럼 저장 레코드의 형식 앞에서 여러분 살펴보셨죠? 자, 물리. 성능적인 얘기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물리적인 설계 단계와 하나 논리적인 거. 자, 변경하거나 항상 논리, 물리는 구별을 명확하게 하셔야 20문제 중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해당 문제는 매회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자료 구조 문제가 이번 회차에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한 문제. 자, 인접 행렬에 대응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옳은 것은 자, 위에 나와 있는 이렇게 2차원 표 구조를 인접 행렬이라고 하고요. 보기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대응되는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에서 A, B, C. 자, 저희가 인접 행렬의 대상 A, B, C, A, B, C를 2차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이 살펴본다라고 했을 땐 이
좌측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 행단이 여기에 있는 1이라는 표현과 0이라는 표현을 구별을 하십니다. 자, 이쪽을 기준으로 뭐예요? 진출. 그리고 자, 이쪽이 뭐예요? 진입. 화살표를 통해서 진출간선이 진입 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자, 보시면 A, B, C에서 보기 4개 모두 A, B, C 3개만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자, 진출이다 그러면 A 먼저 볼게요. 자, A가 010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B 방향으로만 진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A에서 A 단말에서 자, B로만 나가는 화살표. 자, 나가는 화살표가 A 자신이니까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자, A 마찬가지로 봤을 때 A가 자, B 방향으로 나가요. A가 하나만 나가요. 개수적으로고. 자, B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죠. 자,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이고요. 자, 두 번째 B 보겠습니다. B는 C로 나간다. 자, 그러면 B에서도 진출 화살표가 단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자, C로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럼 C 입장에서 볼게요. C 입장에서는 하나죠? 예, A 방향으로 하나만 진출한다 해서 C는 자, 여기에서는 보시면 2개니까 이거 답 아니고요. 자, 나가는데 어디로? A로 진입 들어갑니다. 해서 2번. 해서 인접행렬이 그래프로 그려졌을 때 노드와 간선, 그렇죠? 표현을 했을 때 진출 쪽을 기준으로 해서 진입적 노드를 표현할 때 0과 1로 구별하는 걸 인접행렬, 그렇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렵진 않죠. 자, 9번 볼게요. 자, 9번이 이번 자료구조의 정렬 문제 3문제 나왔는데 그중에 한 문제예요. 자, 이렇게까지 패스를 많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된 경우가 없었어요. 대부분은 패스 2단계 후, 많아야 3단계 후의 결과는 묻는 거였는데 뭐 삽입정렬은 선택정렬, 버블정렬, 삽입정렬 3개가 항상 산업기사에서 출제되는 정렬 문제예요. 그죠? 기사에 삽입정렬 잘 안 나왔는데, 그죠? 우리 산업기사에는 원래 시험 범위에 삽입정렬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사항 특이한 건 뭐예요? 패스호의 결과는 입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 수업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삽입정렬과 관련해서 센스 있게 객관식 문제 푸는 거 얘기를 드렸죠. 자, 일단 오름차순이니까 작은 게 앞에, 큰 숫자가 뒤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건 삽입정렬에는 키라는 게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삽입 대상이 되는 키값을 지정한다. 그리고 자료의 개수를 따진다. 입니다. 자, 자료의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7개입니다. 자, 데이터 개수가 몇 개? 7개. 자, 그러면 패스 7개면, 그렇죠? 몇 개의 패스가 최악의 경우에 필요하냐? 몇 단계예요? 패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몇 회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단계. 대부분의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회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몇 회전을 수행을 하면 최악의 경우에 완료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6회전 합니다. 그렇죠? 6회전 합니다. 6패스. 자, 시험 문제는 6패스 바로 앞 단계까지, 그죠? 예. 5단계 후 한 번 더 남았는데 그때의 결과는 6단계 시행하기 전의 결과는 이 얘기입니다. 자, 삽입정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키값 여기서부터 지정되죠. 자, 1패스일 때 키값 14로 시작을 하고요. 2패스, 3패스, 4패스, 5패스, 6패스일 때에 삽입되는 대상 키값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5단계 수행 후의 결과를 묻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5패스 수행 후의 결과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정렬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미 정렬이 되어 있고 정렬되지 않은 정렬 전이죠.
정렬 안 되고 이 앞에는 그러면 수행하면 정렬됐다라는 거예요. 뭐로? 오름차순으로. 자, 그럼 문제 보시면 20일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4번 답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20일 마지막 6 패스의 결과 남겨두고, 자, 앞부분은 우리 객관식 풉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은 CBT 시험으로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정하지 않으셔도 알고리즘의 방법 아시면 되니까. 자, 어떻게 해요? 오름차순, 작은 게 앞에 오고 큰 게 뒤에 온다라는 거죠. 자, 삽입정렬 공부가 된 상태면 여기서 해설 끝입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저희는 삽입정렬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 그래도 꼼꼼히 해설해드려야 되니까 자, 9번 문제 삽입정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름은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패스호의 결과는 했을 때 자, 보이시죠? 키값. 그죠? 예. 자, 회전을 진행하기 전에 삽입 대상입니다. 삽입해야 할 데이터인 키값을 매회전 지정을 먼저 합니다. 1회전 때는 자, 보통 통상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두 번째죠. 자, 그래서 14를 어디에다 삽입하지? 그게 삽입 정렬이에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원래 데이터에서 1회전 진행을 하는데 14 이후에 15, 38, 27, 6, 21은 정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대로 리스트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4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14가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 이게 정렬 완료예요.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32한테 물어봐요. 나 오름차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보다 작니?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31을 14 자리에 이렇게 덮었습니다. 32. 그리고 앞으로 진행을 했는데 없죠? 그러면 한 칸 뒤로 미루고 이 자리에 14 와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14가 여기에 삽입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스텝 수행을 완료하면 답이 14, 32, 15, 38 해서 이렇게 뒤에 자, 1회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 5회전 했을 땐 앞에는 다 정렬이 완성이 되고 뒷부분은 정렬이 안 되어 있구나를 구별을 하시면 돼요. 자, 앞부분 키값 앞쪽으로는 정렬이 완료되어 있는 거고요. 뒷부분은 정렬이 대상이 되지 않고 아직 처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얘는 정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 스텝 볼게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그럼 키값을 뭘로 해야 돼요? 15. 그렇죠? 자, 15를 키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15를 가지고 15 여기에서 자, 설명 자 보시면 15를 가지고 자, 뒷부분은 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왼쪽 앞쪽으로 갑니다. 15를 기준으로 그래서 물어봅니다. 15 32가 15보다 작니? 아니죠. 그러니까 32가 뒷자리로 표기가 돼요. 그죠? 예. 자, 표기가 되고 자, 그러면 15 자, 그 다음에 14 물어봅니다. 14도 15가 14와 비교를 했을 때 어때요? 작니 크니? 아니, 그러니까 14는 그대로 내려오고 자, 요 자리죠, 요 자리. 그쵸? 예. 자, 요 자리에 15가 삽입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순간 위치를 결정해서 삽입된다 해서 인서트 소트 삽입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 2단계 수행 후에는 14, 15, 32에서 3개가 정렬이 완료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5단계면 앞쪽에 6개가 정렬이 완성이 된다라고 여러분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래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3회전에서는 키값 뭐예요? 키값은 38이구나. 38 어디에 들어가면 되지? 해서 38 이고요. 자, 여기 뒷부분은 그죠? 처리 대상 아닙니다. 자, 앞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38
보고요. 자, 38이 32보다 작니? 이렇게 비교를 해서. 아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대로 14, 15, 32 앞으로 진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38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기 자리를. 자, 38 이 자리에 키값이 삽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아래에 내려올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키값은 뭐예요? 27, 27이에요. 자, 27 앞으로 갑니다. 38과 비교해서 38보다 27이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38 뒤로 가고, 그죠? 32랑 비교했으니까 32보다 27이 작으니까 32 뒤로 가고, 그죠? 자, 15와 비교했는데 27이 어때요? 더 작지 않으니까 앞에 진행을 멈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7의 위치가 여기라는 거죠. 삽입, 그죠? 네, 키값 삽입. 그러니까 키값을 매 스텝 정하고 정렬, 비교, 앞으로 진행하면서 정렬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위치 잡고 키값 삽입하는 게 삽입 정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6 해서 5회전의 킥이 뭐예요? 6. 그렇죠? 자, 이게 시험 문제였죠. 자, 그러면 4회전 상황에서 5회전 진행을 해서 자, 5회전 수행 후에 완료 상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 키값은 6이고, 자, 6을 기준으로 앞으로 갑니다. 자, 21은 처리 대상이 아니니까 원래 자리에 있습니다. 자, 6이 어때요? 38보다 작죠? 그러니까 38이 자기보다 뒷자리로 밀려나는 거예요. 32도 마찬가지로 6과 비교했더니 크고, 27도 6이 더 작고, 15 밀리고, 14 밀리고, 앞에 없고, 자, 그러면 한 칸 뒤로 와서, 자, 6은 어디에? 맨 앞으로 와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자, 이게 답이었죠. 6, 14, 15, 27, 32, 38. 자, 그러면 마지막 21, 키값 21. 정렬 완성되는 거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자, 21 어떻게 해요? 키값 쉬고 앞으로 갑니다. 그죠? 예, 키값 쉬고 앞으로 갑니다. 자, 21은 38보다 작으니까 38 뒤로 오고, 32도 뒤로 오고, 27도 뒤로 오고, 그죠? 15는 아니니까, 자, 15부터는 유지하고, 자, 요 자리 21 삽입되고, 그렇죠? 21 이 자리에 삽입되고, 정렬 어때요? 작은 거에서부터 큰 순으로 오름차순 완성됐네. 이게 삽입정렬입니다. 자, 삽입정렬 산업기사에서는 출제가 꾸준히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도 해설 명확하게 한 번쯤은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정렬 알고리즘. 정렬 세 문제 나왔다라 그랬는데 이번 정렬은 정렬 알고리즘. 자, 정렬은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이 있는데 자, 어떤 정렬 선택해서 진행을 할까라고 했을 때 거리가 먼 것은 자, 제가 내부 정렬, 외부 정렬이 있다 그랬죠? 처리할 데이터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주기억장치에서 처리가 가능한 걸 내부 정렬이라고 그러고요. 외부에 그쵸? 메모리가 필요한 걸 외부 정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최초의 데이터가 일부 잘 정렬되어 있어. 그것도 어떤 정렬을 할지 고려사항에 있고요. 키값들의 분포 상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운영체제 OS의 종류랑 뭔 상관일까요? 정렬 알고리즘이. 자, 답 4번이겠죠? 자, 11번 SQL 문제 어렵지 않았는데 해당 문제는 진짜 출제 기출로 봤을 때는 2016년 3회에 기출이 되었던 문제고요. 자, 최근 들어서는 기사 쪽에서 필기와 실기 쪽에서 이 디스팅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산업기사분들 여러분 결코 수준 낮게 공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겁니다. 자, 여러분 튜플 행 6개의 줄이 있다. 어디에? 테이블, 인플로이에, 프롬, 인플로이에. 자, 있는데, 전체가 있는데, dpt 언더바 no라는 필드 컬럼이에요, 컬럼. 필드의 값이 다른 필드도 있어요. 다른 컬럼
속성 동일한 얘기예요. D1, D2, D3의 도메인이 있다. 자료 자체가 D1, D2, D3가 몇 개? 6개 내에 섞여 있다. 각각 어떻게? 2개, 3개, 1개. 2 더하기 3 더하기 1 뭐예요? 6이죠. 자, 그럼 다음에 SQL 문제 기억 니은에 실행할 튜플의 수로 옳은 것은? 아유, 여러분 똑똑하니까 튜플의 수를 카디널리티라는 용어로도 기억 꼭 하시고, 자, 줄수 얘기하는 거죠. 자, 기억하면 자, 검색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자, select from 눈에 먼저 보이시고, 자, employee 테이블에서 검색해라. 어떤 내용들을? dpt 언더바 id 내용 속성들을, 필드들을. 자,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니은의 distinct입니다. 자, distinct 여러분 툭 하면 나와야죠. 뭐예요? 중복 제거. 자, distinct가 고유한, 그쵸? 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이긴 한데 처리적으로는 중복된 행 제거예요. 중복된 행 제거, 그쵸? 줄을 제거한다. 유니온이랑은 좀 달라요. 유니온은 크리에이트문이고, 자, 그래서 내가 결과를 얻을 텐데 거기에 중복된 값이 있으면 제거해라. 자,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이 다 보여줘 라고 하면 6이고, 자, D1, D2, D3가 분명히 중복될 거니까 한 개씩만 해서 6, 3에서 답은 4입니다. 자, 해설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림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인플로이 테이블에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dpt 언더바 id가 있다. 다른 건 제가 임의로 내용을 넣은 건데 dpt id에는 언더바 id에는 d1, d2, d3의 값이 2개, 3개, 1개 섞여 있다. 지금 저는 섞어 놓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존재를 한 6행, 튜플 6개가 있을 텐데, 자, 거기에 기억과 니은의 문장합니다. 어떻게? 셀렉트해서 자, 요 dpt 언더바 id만 어떻게 칼럼만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뚝 수직으로 검색해서 보여줘, 출력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겠죠. D1 2개, D3 3개, D2 3개, D1, D3 1개. 자, 튜플수 몇 개? 6개고요. 자, 이렇게 된 건데, 자, 거기에 뭐예요? 디스팅트까지 해서 보여줘라 라고 했을 때는, 자, 첫 번째 행 내비두고 두 번째 행 제거 해서 이렇게, 자, 결과가 보여줍니다. 자, 해서 6, 3. 화면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넘어갈게요. 자, 12번 자료구조 문제죠. 중위 표기식을 전위 표기식으로. 자, 지난 회차에도 출제가 된 부분이죠. 그쵸? 예. 자, 그럼 인픽스, 프리픽스, 표기식. 자, 수식을 표현을 하는데 수식은 뭐예요? 일단 2학 연산자를 중심으로 연산자가 있고 연산 대상이 있는데, 자, 뭐가 연산자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호인 게 어떻게 해요? 프리. 앞에 오게, 그리고 가운데 오게, 포스트, 뒤에 오게 해서 이 3가지 방법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거는 중위 가운데에 있다. 그런데 앞쪽으로, 앞에 연산자 표기법으로 변경해라.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어디에? 앞쪽에 있다. 자, 그러면 2번, 3번은 답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그쵸? 연산자의 위치에 따라서 전위, 중위, 후위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시험지에다 여러분이 어떻게 풀이를 하시냐면,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수식 표기와 관련된 진행을 변경할 때는 연산의 우선순위를 먼저 따지면서 괄호를 하십니다. 여러분,
더하기 빼기보다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자, 가로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 수식에는 가로가 없어요. 자, A와 B를 곱해요. 연산 진행 순서를 반영해서 가로로 묶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해요. 아, 이렇게 가로를 표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식을 계산하는구나 해서 가로 표현을 가장 먼저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험 풀이를 하고 있으니까 팁을 알려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전위로 표현해라. 이렇게. 자, 가로를 묶고요. 가로 속에 있는 연산자가 앞쪽으로 표기가 돼야 돼요. 지금 가운데 있는데 앞쪽으로 가로의 박 요 자리로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표시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더하기는 누구의 가로 속에 있습니까? 이쪽 대상과 이쪽 대상을 묶는 이쪽 가로. 그렇죠? 자, 그럼 이 빼기는 이 큰 외부 덩어리 해서 여기 가로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나누기는 요 자리. 자, 이렇게 가로를 표기하고, 자, 가로를 다 없애고 표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아, 요 자리에 누가 오는 겁니까? 빼기. 그죠? 예. 요 빼기가 이렇게 해서 맨 앞에 와 있네. 그쵸? 맨 앞에 와 있네. 자, 빼기. 답 뭐예요? 1번이죠. 그죠? 자, 그럼 가로를 없애고, 그러면 요 자리에는 뭐 있다고요? 더하기. 그쵸? 자, 그럼 이 자리에 뭐 있어요? 곱하기 끄집어내서 나오고, 자, A, B 나와 있고, 자, 앞으로 나갔으니까 C 남았고요. 자, 이 자리 뭡니까? 나누기 나오고, D, E. 자, 연산자 어디에 있어요? 앞에 프리픽스. 전위 표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1번으로 여러분 표기하시고, 매회 지금 최근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으니 표기법, 자, 표기식 변경하는 이 문제 꼭 여러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영어 문제. 자, 이 영어 문제도 알고 보면 과거 기출이 아니고 요즘은 표현을 좀 달리해서 출제가 됩니다. 제가 2.5라 그랬는데 SQL 명령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SQL 명령문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명령문을 되게 익숙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보세요. 킬은 SQL 명령문이 아니고요. 이레이저도 SQL 명령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뭐예요? 딜리트와 드랍 나와 있죠. 아, 이거 원래 너무 헷갈렸던 거야. 자, 딜리트 하면 뭐예요? 아, 튜플을 삭제하는 겁니다. 드랍은 뭐예요? 표를, 테이블을 제거하는 거예요. 드랍 테이블. 앞에서 문제 나왔죠? 자, 더 정확하게 얘는 행 제거해요. 그쵸? 뭐를 삭제해요? 횡단위, 튜플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DML 명령문이라고 해요. DML. 자, 그런데 드랍은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테이블이죠? 테이블제로 지우는 게 드랍이에요. 그래서 DL 명령문이에요. 자, 영어 해석을 먼저 설명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영어 이거 해석하는 게 정보 처리랑 상관없으니까요. 자, 보시면 키워드 눈에 잡으시면 됩니다. 자, a command. 이 명령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can, 할 수 있다. be, required to. 여러분 영어 해석하려고 이 문제 푸는 거 아니죠.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뭐예요? 아, remove가 유사 단어가 드랍과 딜리트인데 뭐를? 튜플을. 영어는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학습하시면서 튜플 보셨죠? 튜플 지운대요. 답 2번이죠. 자, 영어 해석 한번 읽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정렬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데이터 R이 리스트가 10개의 요소로 있습니다. 자, 세세요. 10개 맞죠? 자, 그럴 때 투웨이 머지 소트를 수행해서 이해전 수행한 후의 결과가 다음 중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회전 단계 후의 결과의 리스트 모습인데 중간 단계 모습이죠. 자, 얘기는 안 했지만 뭐예요? 오름차순이고요.
실제로 투웨이 머지소트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2005년도 이후에 처음 나왔으니까요. 자, 기출문제 최근 3년치 살펴보는데 2005년 문제 나와서 생뚱맞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현재에 충실합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꼼꼼히 공부해서 그래도 고득점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한 데이터베이스 과목이니까 자 어떻게 해요? 찍고 합격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공부하고 실력 발휘해서 합격하시는 게 실기까지 합격하시는데 정말 정도를 걸으셔야 되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도 컴퓨터로 시험 보는 CBT 환경에서는 해당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자, 팀 먼저 얘기를 하고요. 일단 합병 정렬은 자 합해요. 투웨이 그죠? 2개씩 그죠? 2의 지수승배씩 그죠? 자 나눠져 있으니까 합하겠죠? 자 해당 합병 정렬은 분할 정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리스트의 요소를 다 디바이드해요. 분해해요. 그리고 나서 결합을 해요. 죄기 호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결합이 되는데 결합이 되는 과정에서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비교해서 리스트의 위치 얻고 합해지고 해서 좀 더 큰 리스트 규모로 만들어져요. 자, 보조기억 공간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횟수는 비고의 n 곱하기 로그 n이라고 좀 큰 수가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 보시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 라고 했을 땐 자 공식 팁은 이래요. 2회전 수행 후에는 2의 2승입니다. 2회전이니까 자 2의 2승은 뭐예요? 4. 자 리스트 하나가 결과가 4개의 요소씩 묶어져서 정렬이 부분 완성되어 있구나. 여러분 10개니까 4개씩 묶으면 마지막에 뒤에 2개가 4개의 묶음 범위가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일단 2개의 묶음은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42, 53이고요. 자 4개의 묶음 상에서 뭐야? 오름차순 정렬 25, 38, 71, 71, 26, 61 되어 있죠. 답 1번이구나. 이렇게 풀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도 한번 과정 볼까요? 자, 실제적으로는 4회전 수행하면 완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름차순입니다. 작은 게 앞에 오고 큰 게 뒤에 와요. 수의 양이. 이미 디바이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회전이라고 그러면 결합, 정렬이 되면서 결합하는 단계의 중간 모습을 회전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2회전 수행 후 결과를 자 문제에서 답으로 선택하는 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릴 건 자 1회전에서는 자 한 개씩 2의 0승이죠. 이렇게 하위 리스트 단위 리스트 하위가 한 개의 요소로 되어 있는 걸 1회전 수행하면서 2개씩 묶습니다. 자, 2개 묶고 이 2개를 이렇게 하나의 묶음의 리스트로 되면서 자, 비교해요. 작은 게 앞에, 큰 게 뒤에. 오름차순이에요. 기본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얘기를 묶어요. 디바이드 됐던 걸 머지, 결합하고 자, 결합하는 과정에서 정렬하고 결합합니다. 해서 5, 38. 자, 7 61, 자 11, 26, 42, 53. 자 10개였기 때문에 뒤에 2개는 이렇게 1회전에서 정렬이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1회전 수행 후의 결과를 2회전으로 진행을 하면 자 결합을 이 하위 그죠? 소 리스트 2개를 합치는 거예요. 어떻게? 정렬하면서. 자, 비교합니다. 2와 5를 비교합니다. 자, 2가 더 작으니까 이 자리. 그리고 71과 5를 비교해요. 5가 더 작으니까 5 오고. 자, 71과 38을 비교해서 38 5 오고 71 오고. 요렇게. 그죠? 자, 그럼 뒷부분 2개도 묶습니다. 자, 11, 7 비교하니까 7이고요. 자, 11과 61. 자, 둘 다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묶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26, 61. 자, 이렇게 2회전 정도는 출제가 계속 될 수도 있어요. 자,
예, 개편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개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난이도 높여서 산업기사 필기기출문제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얘가 답이죠. 2, 5, 38, 71, 71, 26, 61, 42, 53.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에는 뭐예요? 자, 묶음이 2묶음, 4묶음, 자, 8묶음을 가지고 3회전 수행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8개죠? 아유, 숫자가 너무 다양하네요. 2, 7 비교했더니 2 여기 오고, 5, 7 비교했더니 5가 여기 오고, 7이 여기 오고, 7대로 가고, 11과 38 비교했더니 11, 26과 38 비교했더니 26, 38, 71과 61 비교했더니 61, 71. 여러분 한 번만 눈으로 보시거나 손으로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자, 10개니까 모두 합쳐라. 그죠? 네. 16묶음일 필요는 없고요. 10개니까. 자, 42와 53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전에서 정렬 완성된 14번 문제였습니다. 아, 정렬 봤더니요. 제가 정렬 3문제 나왔다 그랬는데 이 문제까지 4문제네요. 아, 너무 많이 나왔네요, 정렬이. 자, 자료구조의 n개의 원소. 정렬의 대상의 개수죠. 방법 중 평균 수행 시간의 복잡도 비고에서, 그죠? 평균과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 비고로 표현했을 때 n 로그 2의 n인 정렬은 무엇인가? 삽입법을 선택 중에서 자, 답 2번의 히프라는 정렬 방법이에요. 자, 해서 해당 문제는 평균, 최악 뿐만 아니라 최선의 시간 복잡도 자체가 모두 같은 힙정렬에 대한 문제예요. 힙정렬 자체가 이렇게 앞부분에 풀이 과정을 요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은 없고요. 없어요, 여러분. 예. 자, 그래도 정의는 좀 알고 계셔야 되죠. 정렬한 입력 레코드들로 힙을 구성해서 가장 큰 값을 루트 노드, 힙 트리 구조로 형성해서 큰 값을 위에서부터 제거해 나가면서 반복하는 정렬 기법으로 여러분이 완전 이진 트리라는 걸 기준으로 구성하면서 정렬의 단계를 진행을 하는 게 힙정렬이다 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2018년 1회에 산업기사 문제로 최근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게 이번 2020년 3회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유, 산업기사인데 이렇게 보기가 기사급으로 설명용으로 보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꼼꼼히 읽으시고 시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정기업 왜 하죠? 이상현상 제거하려고 쪼개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정의 공부하시면 정규화 끝이죠. 하나가 스키마가 있는데 다른 스키마로 변화시킬 때 정보의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어떤 하나를 다른 더 작은 단위로 변하는데 정보 손실은 안 되게 쪼개는 작업, 분해 작업이 있으면 되고요. 이상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상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맞아요. 데이터 종속성이 많아야 된다. 자, 많고 적은 게 아니고요. 데이터의 종속성이 유지가 되어야, 그러니까 데이터 종속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게 있고 제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개수적으로 많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바람직하지 않은 종속성에 대해서는 제거가 돼야 되는 거죠. 해결이 돼야 되니까. 자, 하나의 독립된 관계성은 하나의 독립된 릴레이션으로 분리시켜 표현한다. 관계가 릴레이션 하나에 반영되어야 된다. 자, 이 문제의 새로운 표현이에요. 관연도 기출의 표현이랑은 좀 다릅니다. 데이터의 중복성 감소돼야 된다. 그렇죠? 중복으로 인한 이상현상 해결하는 게 정교하기 때문에 자, 2번 답 틀린 답이에요. 많다 적다라는 표현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자, 키 한 문제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릴레이션 하나가 아니고 2개. 자, 2개가 관계를 맺고 있죠. R1과 R2가 있는데 R1이 참조하고 있는 R2의 기본 키와 같은 R1의 릴레이션의 속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뭐예요? 외래키, 포린키. 자, 참조 테이블이 R2고요. R1이 그쵸? 참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R2 자체 기본키 R2가 참조 릴레이션입니다. 자, 더불어 외래키와 관련해서는 뭐예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더불어 정의를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 문제 전산 영어 문제 두 문제라고 했는데 한 문제는 SQL 용어 문제였고요. 자, 이번에는 용어 문제인데 자, 뭘까요? 자, 영어 해석하는 거에 너무 치중해서 자, 어려운 영어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뭐예요? 카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뭘 카피? 데이터베이스를 카피하는 행동이다.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할까라고 했을 땐 백업이죠. 자, 영어 동시성 제어,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 트랜잭션 아니잖아요. 자, 백업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요?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다른 재난으로부터 어떻게요? 프리저브드 보존시키기 위해서 시킬 것이다. 그런 행위이다. 해서 자, 키워드는 데이터베이스 카핑입니다. 자, 영어 해설 한번 정리하시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19번 문제 볼게요. 앞에서 제가 참조 무결성 뭐예요? 외래키. 자, 그러면 뭐예요? 기본키. 기본키는 릴레이션마다 있죠. 자, 릴레이션 구성하는 기본키는 어떤 속성도 너르면 안 된다. 그리고 유니크해야 된다. 난널과 유니크 결합한 게 프라이머리 키, 기본키,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거죠. 자, 무결성과 관련해서는 자, 하나, 둘, 가장 많이 나오고요. 도메인 무결성까지 저희 학습했습니다. 개체 무결성, 기본키, 참조 무결성, 외래키, 도메인 무결성은 속성마다 정의된 값들의 집합 유지해야 된다인 거죠. 정리하시고 자, 20번 마지막 문제 ER 다이어그램 나오죠. 자, 개체, 엔티티, 릴레이션십 관계의 다이어그램이고 자, 그럴 때 대상 개체를 의미하는 건 뭐예요? 직사각형, 사각형, 오각형 없고요. 삼각형 없고요. 타원은 속성이죠. 그리고 마름모 기억하시고요. 자, 사각형, 타원, 화살표 아닙니다. 선 해서 ER 다이어그램까지 해서 자, 정렬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계산 문제 세 문제 나오고 성격 문제죠. 정의적인 문제 두 문제 좀 자료 구조 문제가 워낙 많았고 그중에 정렬 문제가 해결하는 과정 풀이하는 문제와 정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 자, 다른 회차보다는 데이터베이스가 고득점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수준 유지하면서 자, 개정 전까지 데이터베이스 과목이 출제가 될 것이고 자, 여러분 실기에서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출제되는 그 배점이 약간 조정이 좀 있어요. 요즘 들어서 좀 기존 배점보다는 좀 감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데이터베이스 난이도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적정 수준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과목이기 때문에 시험지 받아보시면 정말 긴장하시는데요. 꼼꼼히 학습하셔서 저 시험장에서 다른 뒷과목도 잘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학습하셨던 거 꼭 기억하셔서 고득점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 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긴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